네, 저희가 대학교 집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건국대 편이고요. 건국대 편을 준비해 주신 분은 정도희 부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 부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셨습니다. 건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건대는 좀 이제 남달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상담에 오시면 요즘 대학교 레벨이 굉장히 좀 순서가 많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의 흐름에서 건대가 굉장히 급부상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급부상한 거예요? 좋잖아요. 학교가 좋아요. 황교 원장님이 네. 그 건국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중립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되게 객관적으로. 네. 와, 일단 건대가 급부상한 거 좋다 뭐 이런 얘기 말고 최근에 한 10년간 가정 발표 발전한 실기변동 이후에 좀 인기가 확 오르지 않았나요? 실기변동. 예, 네. 기초디자인 실기라는 명칭도 사실은 건국대가 처음 썼고 지금 미술하는 인구 중에 꽤 많은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 또 기초디자인 쪽에 포진이 좀 돼 있다 보니까 네. 적어도 그 실기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꿈의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고 학교 자체가 또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그 인기에 좀 이렇게 힘입어서 계속 좀 지금의 인지도가 좀 나오지 않은. 건국대학교가 저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건물빨이라고 하죠. 이 학교 건국대학교가 예체능 그 미술대학 건물을 새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선호도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되게 외부 쪽에 노출돼 있고 건물이 그 당시에는 되게 감각적이었어요. 지금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대 입구역 자체에 맞아요. 네. 전체적인 트렌드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곽광을 맞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또 건물도 굉장히 좀 지나가서 그냥 보이니까 디자인 대학이 그런 이미지적인 어필도 좀 됐다. 그쵸. 이미지 어필하고 그러면서 환경도 되게 좀 좋아지고 그렇죠. 그 전에 사실은 건국대학교가 조금 이제 미대에 좀 낙후돼 있는 부분이 건물도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대를 필두로 해서 다른 대학교들도 다 건물을 또 새로 이제 다 리뉴얼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학교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네. 거기에 또 맞물려서 실기대회 기초 디자인 만들고 그 당시에 실기대회 첫 해 10,000명이 넘는 훨씬 상회하는 인원이 그렇죠. 참가하면서 아이들이 건국대는 이 학교구나라는 마케팅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마케팅. 네. 네, 우선 처음에는 전략으로. 네. 일단은 이제 홍대가 띄워준 거예요. 홍대가 이게 실기를 폐지했고, 실기를 폐지하면서 그간에 홍대에서 시험 봤던 시험 과목, 그걸 따라했던 과목들이 이제 갈 길이 잃었는데, 중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건대가 갑자기 기초 디자인이라는 걸 딱 만들고, 그 시대에 적합한 과목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홍보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근데 새로운 과목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선생님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뭐 과목 설명회나 뭐 이런 것들 세미나도 그때 네, 했죠. 그런 것들 네. 많이 해주면서 실기대회도 했고요. 실기대회 10,000명 이상이 매년 참가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그 캠퍼스에 가서 거닐잖아요. 네, 캠퍼스 좋단 말이죠. 가는 길도 편하고 교통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진 건데 사실은 건대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수도권의 주요 대학교들 중에 건대 정원이 충주까지 합치면 다른 학교 분교 있는 캠퍼스까지 다 합치더라도 2위입니다. 홍대 다음으로 많은 정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미술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보고 있죠. 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건데요? 네. 오늘 건대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실 거니까 나는 지금 앞으로 내가 발표할 얘기만 딴 거는 얘기해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건대 레벨업은 결정타는 사실은 예전에 가나 다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했던 그 시기부터 시작된 거죠. 다군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주요 대학이 굉장히 좀 부족하던 시절에 상위권 학생들이 칠만한 대학이 건대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이제 우수 자원들을 많이 흡수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상위권 우수 자원들이 들어가고 그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너지 발휘하면서 졸업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좀 됐죠. 지금은 물론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뿜뿜해서 그냥 가나다고 지금 다 펼치지 않습니까? 꼭막 욕심쟁이가 됐어요. 팬덤을 형성해서 우리는 어느 군에서도 너 꼭 오고 싶으면 가나다면 다 써. 막 이런 자신감이 지금 뿜뿜한데, 물론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건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건대 기초 디자인 처음 만들고 얼마 네. 안 됐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실기 대회가 좀 되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건대가 이렇게 네. 실기 대회 자체도 부수가 되게 많았고 그거를 지원해서 접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는 와중에 막 PC방 갔다 오고 네. 부모님 동원해서 접수하고 네. 뭐 이랬던 과정에서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기초 디자인을 만든 학교다 보니까 네. 그 입시미술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저희도 그때 기초 디자인 연구를 많이 하면서 건대에 대해서 그렇죠. 분석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입 소문을 타고 입에 오르 내리면서 좀 더 입지를 다지지 않았나. 네. 학생들이 가리키는 실질적인 학원가의 선생님과 또 원장님들이 또 건대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건대 교수님들과 학교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자기네들이 선발하고 싶어하는 학생과 실기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좀 자세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또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뭐 실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학에 관련된 얘기도 하게 되는데 뭔가 기대를 하게끔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죠,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좀 하시기 때문에 웬 건대에 있겠다. 건대가 왜 주요 대학이고 아이가 갑자기 건대를 간다고 이성적으로 건대를 간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시대가 좀 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럼 저희가 미대에게 아주 그 왜 인기가 최근에 급부상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봐야죠. 대학에 대한 이해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일단 건대가 올해 약간 그 건대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이트 자체 내에 배너도 굉장히 크게 걸려 있고 좀 홍보 축제 같은 분위기를 좀 가지면서 올해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건대가 이제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전체 7위 종합순위 7위를 하면서 처음으로 톱10을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대가 2016년도부터 사실은 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성과를 이제 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건대 자체적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순위를 좀 살펴봤을 때 역시 건대가 이래서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입지가 가져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네. 그 자세하게 좀 순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요 중앙일보 대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유니스트 등 인물 계열이 없는 4년제 대학까지 모두 망라한 52곳을 대상으로 한 평판도 순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진실한 순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 진학 선호 대학에서도 9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발전 기여 대학에서도 1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할 때 좀 중요한 기업 인사 담당자 선호 대학에서도 9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요게 조금 신기했는데 고등학교 교사 입학 추천 대학에서도 12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이제 대학 선호도에서 건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경쟁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렇죠? 그 대학교보다는 조금 뭔가 기대를 하게끔 하는 대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고 거기에는 이제 순위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좀 높이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걸 이제 학교에서는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학별 홈페이지에 나오면 이런 평가 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10위권 안팎에 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들 중에 하나고 점점점 그 순위가 올라가는 대학이기도 하다. 점점점 순위가 떨어지는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상승세라는 거.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고, 네, 다음 얘기도 해볼까요?
일단은 건대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네.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요 학교 내에 있는 커리큘럼이랑도 좀 연계가 되는 게 학생 창업 교육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좀 창업 드리고 중요하죠. 싶거든요. 네. 학생 창업교육 비율이 전국대학에서 1위를 했고요. 학생 창업기업 매출액 전국 2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창업을 하기도 하고,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의 어떤 스스로 꿈을 한번 이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라서 네.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좀 느꼈고요. 지금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 조점도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생각보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좀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학생들의 좀 니즈를 파악하고 좀 선두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선정됐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캠퍼스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환경을 좀 디지털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자, 학생 교육, 창업 교육을 되게, 교육 비율이 굉장히 뭐 전국에서 1위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여기가 창업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왜 취업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학생 창업기업 매출액이 전국 2위네요. 네. 성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창업 교육에 대한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대가 그 KU 스타트업 존이라고 해서 창업 교육이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교내에 있고요. 네, 이 학교 내에서 이제 창업 스타트업을 이제 대학교 학부 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한 친구들이 성공 사례가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가 게임 쪽으로 해서 대박을 냈어요. 그 회사가 또 더 큰 기업에 또 통합이 되면서 또 엄청난 자리에 또 올라가고 그런, 지금은 친하지 않아요. 되게 성공한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친하지가 않는데, 옛날에 친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그 교내에, 건대가 교내에 있는 시설도 아무래도 학교가 범인이고, 그 재정적으로 탄탄하다 보니까 교내 시설을 계속 보수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스타트업 존이라고 해서 그 창업 교육에 대한 그 공간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허브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K랩 연구실이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진짜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기술들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K큐브나 그리고 뭐 워낙에 유명한 상어 기념 도서관도 시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면 취업률이 조금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졸업생 현황을 분석했을 때 디자인 계열이 수도권 주요 대학 취업자 수가 1위예요. 건대가. 네. 그리고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전국 주요 대학 취업률 순위로 따졌을 때는 4위. 취업이 되게 잘 되네요. 네, 특히 이게 디자인 계열의 순위인데 굉장히 디자인 계열에서 취업이 아주 잘 되는 학교입니다. 네. 이제 뭐 취업도 잘 되고, 뭐 전반적으로 위치도 좋고, 뭐 시설 환경까지 너무 좋고, 학교의 의지도 되게 대단하다. 자, 이제 그러면 건대의 아주 옛날의 역사부터 한번 좀 봐볼까요? 어떤 학교의 근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건대가 지금 2031년에 창학 100주년을 좀 맞이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31년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지금 테마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일단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도에 중앙실비진료원으로 창립을 했고 보건시보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46년에 조선정치학관으로 개교를 했고요. 네. 56년에 성동구 모진동 화양동
지금 그 화양동 그 자리에 신축 교사로 대학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59년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을 했고요. 초대 총장에 유석창 박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독립운동가였네? 네. 아, 그래서 건국대학교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지금 건대 서울 캠퍼스 말고 충주 캠퍼스가 1980년도에 이제 제2캠퍼스로 생겼고 86년도에 충주 캠퍼스 의과대학 및 자연과학관 건립이 돼서 이때 이제 디자인 조영대학이 좀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디자인 문화대학으로 증축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창학 90주년, 개교 75주년 기념일을 맞이했고 이제 앞으로 31년도에 그 창학 100주년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네. 건대가 역사도 깊고 그 여러 가지로 학생에 대한 투자도 잘하는 학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건대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2019년도에 유퀴즈에서 유퀴즈 온 더 블록 저 그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건대 새내기가 지나가다가 인터뷰로 잡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건대 자랑을 하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정말 딱 단순하게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건대는 정말 돈이 많은, 건대는 부자다. 딱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대가 부자인 게 학생에게 왜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부자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학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뭐 건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더 부자인 학교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뭐 저희가 뭐 승리를 해볼 수는 없는데 우리 학교가 되게 재단이 빵빵하고 또 밀어주는 기업들도 많고 해서 돈이 많다. 근데 그 돈이 많은 게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학생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학생이 자기들한테 체감이 실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자기네들한테 투자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꾸준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한번 뭔가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베풀었는데 이후에 뜸하면 또 그게 좀 이제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꾸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나 봐요. 네, 학생들이 실제로 그 학교가 돈도 많고 학생들이나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진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인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실제로 체감을 할 정도면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를 잘 하는 학교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든 학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건대는 그 항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랬거든요. 네. 정말 항상 그런 것들이 피부로 바로 와닿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유난히 애들이 그 3학년 되면 건대랑 국민대 벽돌 하나는 내 벽돌이다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실기대회 참가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대학생이 아니라 그냥 다른 저희 학원 아이들이 친구들이. 네. 갑자기 공사 얘기하니까 벽돌 좀- 하는 게보다는 훨씬 더 많겠습니다. 그거 따지면 항상 정도는 그만큼 내 시기 참가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각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도 이제 대학들 지금 워낙 운영이 좀 나쁘니까 정부에서 대학교 내에 여러 가지 사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도 사용을 가능하게끔 하면서 용적률을 거의 대폭 이제 인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건대나 홍대 입구 쪽에 가면 되게 사업 시설이 들어와 있는 대형 건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사실은 좀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그게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대학교 건물들이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 같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공간도 창출하면서 투자도 해야 되지만 사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은 이제 수익적인 측면과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어서 우려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건대는 그 이전 규제 안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학생한테도 뭔가 혜택을 주면서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건대가 지금 서울 캠퍼스도 있고, 네. 지금 데이 캠퍼스, 충주 캠퍼스도 있는데, 그렇죠. 요 두 학교의 환경적인 부분 네.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그 학생들의 선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일단은 뭐 건대 서울 캠퍼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뭐 건대 입구역이 있을 정도로 건대 같은 경우 건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건대를 잘 몰라도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 정도로 좀 이제 서울의 요지에 있는 캠퍼스고요. 당연히 이제 젊은이들이 약간 축제를 즐기는 홍대 입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홍대 입구보다도 학생들이 건대 입구에서 네. 되게 다양한 문화나 아니면은 맛집 이런 뭐 유흥 이런 것들도 즐겁게 즐기더라고요. 요즘 건대 입구 핫하죠? 네. 네. 너무 당연한 듯이 대답해서. 아닌가? 건대 이제 슬슬 잘 모르나? 그쵸. 네. 잘 모르나? 근데 저도 사실 물어봤어요. 건대 입구 저희 예전에 한번 다 같이 회식할 때 건대 입구에 그 야. 그 고깃집 강호동 고깃집 말해도 되나요? 거기서 회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 때야? 진짜. 되게 옛날이에요. 엄청 정말. 옛날이네. 네. 건대 입구를 특별히 방문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건대는 가봤는데 그 주변은 안 가봐서 네. 사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건대는 약간 유흥 중심의 그런 위치였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때는 그랬죠. 네, 최근에는 뭐 성수, 뭐 이렇게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뭐 공방이나 화실 같은 좀 취미 교육 쪽으로도 되게 많이 발전돼서 예전처럼 약간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문화 요충지로 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역도 지역이지만 네.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어디든 가기가 너무 좋아서 네 2호선과 7호선도 다니고 바로 여기 가깝게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아이들이 2호선, 생각하더라고요. 7호선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 노선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호선에 대학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접근성도 편하고 거기에 7호선은 강남부터 시작해서 강북까지 이어지니까 진짜 이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 문화적인 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홍대에 약간 좀 지고 있죠. 홍대 네. 쪽에. 근데 좀 워낙에 임대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 관광객 중심으로 해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오니까 이제 내국인들 중심으로 로컬 약간 트렌드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약간 좀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추세죠. 물론 요즘은 좀 다방면은 다른 데도 뭐 연남동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아는 척한 거예요. 못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연원동이 많이 떠가지고 네, 네. 홍대가 많이 주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서양이 최고죠. 네. 다음 근데 제가 건대 서울 하면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학생들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 고등학생 때 너무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 건대 실기대회를 갔다가 그 너무 지친 몸을 끌고 나왔는데 딱 실기좀 끝나고 나왔는데 그 눈앞에 굉장히 드넓게 펼쳐진 건대 호수를 보고 아 정말 이 학교를 다니면 너무 좋겠다. 네. 딱 그 눈이 시원해지는 이런 호수가 이렇게 큰 호수가 교내에 있다니 이게 너무 서울 신선하더라고요. 한복판에. 네네네. 사실 제가 그 전에 그 전시기 대회를 너무 산에 있는 학교를 갔다 와서 그랬는지 유난히 그 어딘지. 평지 좀 북쪽으로 올라갔나 봐요. 네. 그 평지에 그 호수 크기도 크지만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때 이 건대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제 이 건대 호수가 또 건대의 또 자랑이기도 하죠. 굉장히 밤낮으로 아름답고 네.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작하다가 친구랑 같이 너무 졸리거나 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그 일가모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네. 걸으면서 그 안에 있는 다리도 한번 건너보고 괜히 다 건너면서 이제 뭐 커피 한잔 하고 이러면은 다시 이제 이게 충전이 돼서 야작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건대가 굉장히 요지에 있어서 삭막하다, 어떻게 보면 삭막하지 않을까라고 너무 도시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자연적인 환경도 좋고 그 나중에 이제 유튜브 혹시 찾아보시면 건대 미대 리빙디자이과 재학생이 그 영상으로 재구현한 건대의 아름다운 캠퍼스 홍보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혹시 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건대 서울은 요 정도 얘기하고 건대 글로컬 충주 캠퍼스 글로컬 사실은 캠퍼스 이제 궁금한 게 이쪽이죠. 네, 네. 아무래도 좀 너무 멀다 보니까. 네. 건대 글로컬 캠퍼스는 충주에 있고요. 네. 요거는 여담인데 이거는 건대가 처음에 제2 캠퍼스 건설을 할 때 사실 이렇게 멀리에 위치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건대 그 동문생이 그 충주에 있는 사과밭을 건대에 기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2 캠퍼스의 위치가 충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여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충주시에서는 굉장히 좋았겠죠. 좋은, 그렇겠죠. 네. 많은 또 지원을 했겠죠. 네. 건대 글로컬 캠퍼스는 글로벌이랑 로컬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교로 손꼽히는 캠퍼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충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공기, 그리고 푸른 노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의 아름다움하고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아름다움. 진짜 아름답겠죠. 네. 제가 요거를 하면서 여기가 되게 정말 크고 그 자연 환경을 너무 관리를 잘해가지고 눈이 와도 예쁘고 가을이 와도 예쁘고 사계절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잔나비 뮤직비디오에도 나왔고 그 캠퍼스 내부가 그 뮤직비디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울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입지가 장점인데 글로컬 캠퍼스는 아무래도 충주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소 너무 멀지 않나? 이거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충주 캠퍼스가 2016년도에 경강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나 판교에서나 지금 가는 시간이 이 경강선을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부발역까지 31분 정도 걸리고요. 부발역에서 이제 충주까지 20분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뭐 50분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소요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한 1시간 정도? 근데 사실 저는 물론 이게 통학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으나 저도 대학 서울에서도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이동을 할 때 30-40분은 사실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경강선이 뚫리고 나서는 이게 교통적으로 그렇게 너무 어려운 환경은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건대 충주 캠퍼스 내부에 건국 터미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 있는 쪽에 건국 터미널이 있어서 이 안에 매점처럼 뭔가 스낵도 팔기도 하고 그 여기서 이제 차편을 기다리는 정말 그야말로 터미널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 이제 하나 있다고 하는데 요걸 또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건국터미널.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를 이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 캠퍼스 간 소속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데 네. 캠퍼스 간 소속 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대 글로컬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이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 캠퍼스로 소속을 변경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그게 쉽지는 않고 사실은 띄우가 많지는 않겠으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청 자격이나 뭐 요건을 충족하는 친구들은 원한다면 소속을 변경을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균 학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토익 성적도 들어가는구나. 네. 학생들이 쉽지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학교 안에서 전공 변경을 할 때도 그게 요건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캠퍼스 간 변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좀 있고 네 그렇겠죠. 입학할 때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은 좀 엄격해야 그 서울 캠퍼스 학생들의 불만이 좀 없겠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다전공 제도도 있어서 캠퍼스 간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도 이제 좀 서울 캠퍼스 수업을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네. 서울 학생 글로컬 수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지금 학기 중에 등록 예정자가 제3에서 8학기 등록 예정자가 다전공 이수자로
선발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했을 때 캠퍼스 교차 이수를 희망할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저희 다 건대 충주 가보셨잖아요, 다. 그쵸? 실기대회를 네. 하면 항상 인솔 하고 또 그랬었기 때문에 가봤죠? 거기에 충주 호도 너무 좋고, 월악산 그 계곡도 너무 좋고, 월악산 계곡에서 먹는 닭도리탕, 닭볶음탕도 맛있고, 환경이 너무 자연적으로 좋은데 반면에 아까 경강선의 그 사용이 좀 위치적으로 좀 거주 환경이 좀 좋은 친구들은 편리하게 활용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다수들은 불편한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캠퍼스 위치가 이제 되게 주요 대학교 캠퍼스가 수도권에 있는데 그리고 또 천안은 좀 더 교통이 좀 편하죠. 네, 근데 이제 충주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위치에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좀 아킬레스건. 맞아요. 그리고 캠퍼스가 있는 다른 학교에 보면 전국적인 학교 인지도가 그렇게 약간은 다 부족했기 때문에 미래는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대 충주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건대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고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기하게 본교를 못 가게 되면 건대라는 또 전체적인 시스템과 학교 비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충주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다닐만 한 학교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건대 이제 학과들을 좀 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딱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있고,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과, 그다음에 리빙 디자인과, 현대미술학과, 영상영화과 정도가 있네요. 네. 네. 아무래도 대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시각 디자인과. 네. 네.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도 있는데, 산업 디자인과 얼핏 보니까 산업 디자인과가 약간 폭이 굉장히 좀 넓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산업 디자인과 하면 제품 디자인 쪽하고 공간 디자인과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좀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건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합쳐놓은 개념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한 개념인 시각 디자인 계열에 해당하는 UX 디자인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네요. 소프트웨어도 좀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그 실제 제 학생들도 네. 산디과가 이 범주가 다 타 학교에 비해 조금 있는 편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도 네. UX, UI도 이제 좀 세분화돼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 디자인과 대표하는 제품이나 공업 쪽뿐만 아니라 네. 좀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산업 디자인과 건대가 운송기기가 조금 경쟁하는 상위권 학교 홍대나 국민대보다는 조금 비중이 좀 낮죠. 없죠, 거의.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운송기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운송기기만 하고 싶어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대학교 중에 사실은 건국대학교가 포함이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좀 역사가 나름대로 조금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송기기 쪽으로 진출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그게 주된 커리큘럼 상에서 받쳐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아무래도 그 조금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세를 가지고 있는 홍대나 국민대에 비하면 좀 약간 편이 이쪽. 네네. 네. 하지만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좀 시대가 좀 변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송기기나 아니면 일반 제품 디자인의 개인적인 측면들이 당연히 우선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좀 있네요. 자, 의상 디자인과 건대가 굉장히 좀 트렌드한 모습을, 이미지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상 디자인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의상 디자인과는 사실 학생들이 SNS로 그 되게 홍보를 잘 하는 편인데, 네. 그 의상 디자인과의 SNS 학생들 개인 그 작품을 보면, 굉장히 지금 현대 그 트렌드를 잘 맞춰가고, 또 건대 학생 특유의 어떤 좀 소재감이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전에 네. 워낙에
텍스타일 학과가 따로 분리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네. 리빙 디자인과로 이름을 또 변경을 하면서 그 수업이 의상 디자인과에도 같이 이제 공통 수업이 있거든요. 조금 나눠서 네, 들어간 그래서 부분이. 그런 이제 텍스타일까지 좀 섭렵하고 있는 학교라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의상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그 위에 있는 뭐 직조, 뭐 직류, 뭐 여러 가지 배우이기 때문에 그 섬유 쪽에 뭐 다방면의 뭐 취업도 좀 가능한 학과로 좀 보여요. 네. 자, 리빙 디자인과가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기도 하는데, 리빙 디자인과 사실은 이제 공예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예과인데 네. 그 학과 명칭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주거 공간이나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공예과이면서도 그 텍스타일 성향도 약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속, 도자, 뭐 가주 여러 가지 공예 성향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졸업 전시회를 가보면은 굉장히 근데 학생들의 그 공예 기술의 완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여기 리빙 디자인과 나중에 이제 그 요강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름덕을 좀 보고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반적인 다른 학교의 공예과인데, 근데 약간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 특화되고 좀 이렇게 경쟁력이 좀 다른 공예과보다는 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이 학과 명칭 처음에 좀 바꿨을 때는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에 좀 가까운 학과로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인 공예 기술을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금속이나 섬유나 여러 가지가 좀 들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직까지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 좀 자기가 좀 특별히 뭐 관심도가 높지 않다거나 뭔가 만들고 뭐 혼자 뭐 작업하는 거에 좀 집중 능력이 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권장학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후에 뭐 1인 기업들 좀 많아지고 특히 뭐 주얼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샵이 따로 없더라도 네. 뭐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을 뭐 개인이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학과도 계속 좀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큰 기업들은 당연히 디자이너도 많이 뽑고 하니까 취업에 관련돼서 우선 선호가 되는데 공예나 이런 쪽은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많지도 않고 뽑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1인 기업, 뭐 1인 기업이 1인 기업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양한 장르들과 합쳐지면서 또 커지기도 하니까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공예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싶은데 약간 성적이 떨어져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개방적으로 조금 전향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과 지금 좀 학과랑 그다음에 커리큘럼을 보면서 역으로 느끼는 거는 학생들이 꼭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커리큘럼을 봐라. 꼭 얘기하고 싶어요. 리빙 디자인이 단순하게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 안에 들어가 있는 작업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때로는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 학과에 대한 더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건국대 커리큘럼, 뭐 건국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분명히 커리큘럼을 좀 관찰하고 네. 그다음에 진학을 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과가 주요 대학교 학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제 카테고리 나눠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영상학과, 네 이건 뭐 워낙에 선호도가 높은 쪽이죠. 영상영화학과는 영상 디자인을 다루는 학과인데 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이 좀 관련 분야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학과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에 해당하는 이제 현대미술학과. 네. 제가 설치미술, 조각 뭐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학과일 거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디자인 전문 학원이니까, 네. 글로컬 캠퍼스도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네.
글로컬 캠퍼스 산업 디자인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과가 있네요. 이게 디자인 학부고, 네. 디자인 학부, 또한 미디어 학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 시각 영상 디자인과, 미디어 컨텐츠 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본교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네. 근데 미래 정원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대가 2위라고 그랬잖아요. 1등이 당연히 홍대고 4등이 국민대입니다. 3등이 어딜까요? 3등. 국민대가 3등이라 생각했는데 4등이네. 네. 3등은 상명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지? 대단하다. 리서치를 했구만. 이거는 네. 잘 모르는데. 네. 저희가 입시 지도 하다 보면, 정원이 되게 많은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대개는 2개 캠퍼스 정도는 합쳐줘야, 네, 상위권 안에 들어가고. 그쵸? 국민대 그러면 국민대가 진짜 많은 거구나. 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NC가 나가지고, 답을 알고 지금 문제를 냈습니다. 자, 사실 건대 산업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패션 디자인과 특별히 뭐 다른 대학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차이라고 하면 본교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본교 같은 경우는 공간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쪽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었었는데 여기 좀 나눠져야 되고 실내 디자인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시각 영상 디자인과하고 미디어 콘텐츠 학과 시각 영상 디자인과하고 미디어 콘텐츠 학과는 거의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학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적인 측면과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 소스들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네요. 네. 교육예술학과 마찬가지 수수미술 계열이고요. 이 안에 있는 공예과는 조금 수수미술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세부적으로 뭐 학과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 그리고 그 학과별로 건대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짚어봤고요. 이제는 이제 건대가 이만큼 유명해진 만큼 또 그에 걸맞는 또 선배 디자이너들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건대 서울 캠퍼스부터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면 네, 네. 사실 제가 이 건대 출신 디자이너들을 되게 찾아보려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네. 그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네. 사실 그 건대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중에 이렇게 뭔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슈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화제가 된 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현업에 물론 다 계시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다 소속돼 있지만 뭔가 지금 요즘 트렌드처럼 SNS로 자기 홍보를 하거나 이런 네.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출신 디자이너들을 조금 추려봤고요. 네. 서울 캠퍼스를 대표 졸업한 그 김정윤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김정윤 일러스트레이터는 건국대 영상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스토리텔링의 재능이 없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대요. 진짜 솔직하다. 네, 그래서 3D나 모션 그래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방향을 바꿀까도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도저히 그림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전향을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슬램덩크 만화의 영향을 좀 받아서 스포츠와 관련된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로 많이 그렸고 네. 그게 이제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스타일로 좀 이게 발전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그 독특한 스타일, 그 스포츠랑 연계된 그 스타일로 여러 기업이랑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습니다. 이 자료 화면에 나오는 그 이미지하고 빛하고 이 청량함이 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자기가 스토리텔링 능력이 재능이 좀 부족하다는 거 디자이너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 같고 되게 깨어있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답이 찾지 않았을까. 이거 대단히 이제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좋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분인 것 같아요. 또 네, 이분도 네,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아, 네. 그 건대 글로컬 캠퍼스를 검색해서 보니까 네. 그 이말년 씨가 대본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웹툰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건대 글로컬 캠퍼스 시각 디자인과를 재학하셨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웹툰보다는 조금 유튜버로서 입지가 좀 다져지고 있는 네. 분입니다. 네. 아, 사실은 근데 웹툰이 워낙에 좀 유명했죠. 네, 맞아요. 네. 그림 별로인 걸로. 네. 근데 뭐 코믹하고 이게 옛날에 진짜 예전 작가분들을 무시하는 건가? 사실 그림은 되게 잘 그리지 않는데 개성적이고 그다음에 또 뭔가 특이하면 시선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이 웹툰을 안 봤는데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요. 저만 맞나 봐요. 아, 어때요? 저는 참신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림에 집중을 안 해서 내용에 더 집중이 됐어요. 네. 그림을 안 보게 되니까 내용에만 그냥 집중할 수 있는 네. 가독성이 좋습니다. 네. 워낙에 시대에 적합한 인물 아닙니까? 이말년 씨는. 되게. 그 건국대 또 수석 입학했었어요. 당시에 아, 네. 장학금도 보장받았고 네. 달리 보이네요. 네. 수제입니다. 수제. 그러네. 요즘은 이제 되게 인플루언서로 되게 유튜버죠? 유튜버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건대 우리가 아까 너무너무 좋다 얘기했는데 대표 출신 화제된 인물들이 많이 없었던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이게 뭐 이제 현업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시면서 제 역할을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꿈을 이제 좀 갖고 따라가고 건대에 대한 희망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런 이슈화되고 또 모티브나 계기가 되는 분들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건대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위상은 굉장히 높지만 그 위상이 막 옛날부터 높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이말년 씨 계획중에 이 시점에서 하진 않겠죠? 네. 한 분 더 계세요? 네, 여기는 이제 사실 아직 현업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네. 토모토모라고 커플 유튜버로 좀 건대 학생들한테 유명한 건대 안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졸업생들도 만나보셨잖아요. 네. 네. 나는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졸업생들, 이제 각 캠퍼스별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나는 건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좀 좋았던 점이 이제 아까 산업디자인과에서 좀 분야가 폭이 넓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했었고, 네, 그 장점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건대 같은 서울도 다양한 행사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그 건대 축제 하면은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나 행사에 대한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행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네. 한 번 더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학업과 창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기 설계 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드림 학기제라고 해서 학생 스스로 그 학기에 대한 활동을 설계를 하고 네. 교수님 지도 아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창업을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나? 이거를 모든 학생을 다 해주지는 않고요. 이걸 제출을 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몇 그룹을 선택을 해서 네. 다양하게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장학금을 지원해 주네요. 네네. 네. 일단은 뭐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그걸 매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까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창업과 학업을 통해서 창업의 그 기반을 쌓는 그 과정이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것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무엇이든 다 있다. 네.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이 됐었고.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건대 서울 캠퍼스도 굉장히 넓은데 넓은 것에 반해서 경사진 곳이 없이 되게 평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네. 다닐 때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막상 다니보면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특별히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장점으로 나왔던 너무 커서 그 건물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 그리고 그 일가모가 여름에 되면은 좀 냄새가 나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건대 재학생들이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공간이 KU 시네마라고 예술디자인대학 건물에 있는 독립영화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도 하고 독립영화 상영을 해서 이제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자주 찾아가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도서관 역시 학업에 집중하기 좋은 공간으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건대 글로컬 캠퍼스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 건대 글로컬 캠퍼스 다니면서 이제 좀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모든 아이들이 언급을 하는 게 다드림 장학제도라고 해요. 이제 건대 글로컬 자체가 이 내부에서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입지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뭐 문화 인프라가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다양한 강연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꼭 교과 프로그램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도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 어떤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쌓아서 자기가 그걸 장학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장학 제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또 교양은 또 교과 프로그램이겠지만 또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듣고 체험하고 이런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저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학제도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쌓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네. 확실히 약간 좀 생각이 기존의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건대 글로컬 캠퍼스도 이제 아쉬운 점을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아무래도 교통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교통편에서 이게 코로나 영향도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버스 운영이 좀 줄었대요. 그래서 더 이전보다 좀 어려운 점이 오히려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더 힘들겠어요. 공부만 합시다. 그리고 건대 글로컬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스케어라는 도서관에 대한 그 언급이 좀 있는데요. 그 도서관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뭐 화상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 안에 약간 그 요즘 학생들이 자주 가는 옛날에 만화방을 신식으로 만든 그런 게 있거든요. 동굴같이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속에 들어가서 만화를 보는. 네. 근데 그 형태가 이제 옆에 있었잖아요. 그 스스케어의 그런 공간도 따로 있어서 좀 프라이빗하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맛집도 있어요? 네. 그 건대 글로컬 주변에도 그 생각보다 소소한 이런 맛집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그 어떤 덮밥집 하나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덮밥집에 삼겹살 덮밥을 먹으러 졸업생들이 주기적으로 좀 내려간다고 합니다. 맛있겠네. 그냥 캠퍼스에서 못 나오게 하는구나. 주변의 환경이 그냥 못 나오게. 나와서 자연을 만끽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건대에 대한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은 이제 건대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강 분석부터 이제 입시 본연의 자세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